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 옷을 샀습니다. 거울 앞에서 보니 괜찮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 옷이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건 아닐까?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건 아닐까? 결국 집에 돌아와 다시 옷장에 넣어둡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한 채. 또 이런 경험은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봅니다.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하지 못합니다. 이걸 시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너무 비싸 보이면 어떡하지? 너무 싸 보이면 또 어떡하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과 비슷한 걸 주문합니다. 정작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한 채. 명절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요즘 뭐 하세요? 자식들은 잘 있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요즘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걱정되는 것도.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만 힘든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약해 보이면 어떡하지? 결국 잘 지내요.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정작 내 마음은 나누지 못한 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까요? 왜 내 마음보다 남들의 평가가 더 중요할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며 소비하는 에너지는 우리 전체 행복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과도하다. 4분의 3입니다. 우리 인생의 75%를 남의 시선에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중 18시간을 남 눈치 보는데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을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도 평생 남의 시선 때문에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삶을 통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부 평생 외면당한 천재. 이야기는 18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대학 강의실. 31세의 젊은 철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방금 출간한 그의 책 이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철학사를 바꿀 걸작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 강의를 들으러 학생들이 몰려올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는 학생은 5명이었습니다. 5명. 대학 전체 학생이 수백 명인데 고작 5명만 그의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옆 강의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당시 독일 최고의 철학자라 불리던 헤겔이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고 복도까지 넘쳐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정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헤겔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쇼펜하우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5명의 학생을 앞에 두고 쇼펜하우어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지와 표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어떤 학생은 하품을 하고 어떤 학생은 졸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학생 수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 수는 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반 마지막 남은 학생마저 오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텅 빈 강의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강의를 그만뒀습니다. 다시는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쇼펜하우어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철학이 틀린 걸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린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철학은 옳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40대, 50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그의 원고를 거절했습니다. 철학계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자신의 책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책요? 아, 그 책은 아무도 안 사요. 창고에 쌓여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쇼펜하우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쇼펜하우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나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세상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료 철학자들이 그를 비웃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듣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쇼펜하우어가 60대가 되었을 때 갑자기 세상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철학자들이 그의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그의 사상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니체, 톨스토이, 바그너, 프로이트, 수많은 천재들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쇼펜하우어는 덤덤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주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미 내 길을 걸었다. 1860년 쇼펜하우어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철학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19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제2부. 우리는 왜 남의 시선에 집착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무리에 속하려고 한다. 무리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한다. 옛날에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부족에서 쫓겨나면 죽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를 피할 수도,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무리의 눈치를 봤습니다.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쫓겨날까? 내가 규칙을 어기면 벌 받을까? 내가 다르게 보이면 따돌림 당할까? 이런 본능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부족에서 쫓겨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능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겪고 있다. 본능은 우리에게 무리에 속해야 산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본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NS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이 보입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행복한 가족 사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나도 뭔가 멋진 걸 올려야 하나? 그래서 억지로 사진을 찍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곳에 가서,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 걸 먹으면서. 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잘 살고 있어. 나도 행복해. 나도 멋져.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이 모입니다.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자식들은 잘 있어요? 손주들은 공부 잘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사실 이것은 안부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내 자식이 더 잘 나간다. 내 손주가 더 똑똑하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대답을 듣고 안심합니다. 아, 나보다는 낫구나. 하지만 만약 상대가 더 잘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빠집니다. 시샘이 납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비참한 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에서 위로를 얻고 남의 행복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내 1,000만 원 인상은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오히려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평생의 경험 끝에 깨달은 3가지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3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가지 지혜. 첫 번째 지혜.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한다. 남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남들은 우리에게 거의 관심이 없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평생의 경험 끝에 얻은 깨달음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강의에 학생들이 오지 않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지 않았다. 그냥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평가와 무관심은 다릅니다. 평가는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애초에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걱정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지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당신을 쳐다봅니까? 대부분 핸드폰을 보거나 앞만 보고 걷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누가 희끗 쳐다본다 해도 3초 후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걱정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회사에서 실수한 거 어떡하지? 집에 가서 뭐 해야 하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옷 같은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걱정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친척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모두가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을 평가할 여유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중심성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아,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럼 내가 뭘 해도 상관없겠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무대에 올라가 보십시오. 객석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빈 자리입니다. 몇 명 있다 해도 졸고 있거나 핸드폰 보고 있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빈 객석을 향해 열심히 연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나요? 제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빈 객석을 위한 연기를 멈추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두 번째 지혜의 인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훌륭한 철학을 만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좋은 책을 썼습니다.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인정은 남이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다. 왜냐하면 그 인정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시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친절해도 이용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것입니까? 평생을 기다릴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다. 기다리지 마라. 대신 스스로에게 인정을 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잘했어. 수고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남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면 됩니다. 남이 응원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응원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가 그의 원고를 거절했지만 그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남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인정하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나를 존중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남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 나 자신이 이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혜,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라. 쇼펜하우어는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헤겔처럼 유명해져야 해. 대학 교수가 되어야 해. 많은 제자를 가르쳐야 해.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구나.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아야겠다. 쇼펜하우어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유명해지지 않아도 된다. 대신 진실을 추구한다. 나는 많은 제자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깊이 있는 글을 쓴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내 양심에 떳떳하게 산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상한 사람이야. 쇼펜하우어는 사회생활을 못해. 쇼펜하우어는 외톨이야. 이런 말을 들어도 쇼펜하우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필요한 것이 끝없이 많아집니다. 좋은 차를 가져야 해. 좋은 집에 살아야 해. 좋은 옷을 입어야 해. 많은 친구가 있어야 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평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내 기준으로 살면 필요한 것이 훨씬 줄어듭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러면 훨씬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외제차를 탑니다. 당신은 국산차를 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신은 뒤처진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차로도 충분히 잘 달린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입니다.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우리 딸은 일사야. 당신의 자식은 평범한 직장에 다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은 건강하고 착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자랑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 노예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것인가? 내가 행복하려면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남의 기준을 버리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 용기. 제4부. 쇼펜하우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며칠 전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보든 말든 그것은 세상의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쇼펜하우어가 죽은 후 그의 철학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을 거절했던 출판사들이 그의 책을 다시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평생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인정은 구할수록 멀어지고 놓아버릴수록 가까워진다. 제오브 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삶을 통해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가지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둘째, 인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는 것이다. 셋째,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라. 이 3가지만 기억해도 그대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왔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의 평가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처럼 그대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남의 평가로부터, 남의 기준으로부터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이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사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드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남의 눈치 보기에는 너무 짧다. 정말 그렇습니다. 70년, 80년, 길어봐야 90년. 이 짧은 시간을 남의 눈치 보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나답게 살 것입니까? 선택은 그대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대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대의 자유를 믿습니다. 그대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눈치 보되 흔들리지 않는, 평가받되 굴복하지 않는, 그대답게 살아가는 조용한 위로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참고 계신가요?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만남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